친절한 마케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난번에 댓글로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블로그에 네. 글을 쓸 때 그냥 막 쓰면 안 되죠. 막 쓰면 안 되죠. 네. 특히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 상위 노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글을 막 쓰면 안 됩니다.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상위 노출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단어로 그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내 글이 노출이 되면 우리는 흔히들 상위 노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 상위 노출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가장 핵심은 키워드를 잘 골라야 되는 거죠. 키워드를 그럼 어떻게 골라요? 키워드를 내가 쓰고 싶은 단어를 내 머릿속에서 꺼내서 마음대로 넣는 게 아니죠. 키워드 광고 사이트에 가서 해당 키워드의 조회수를 한번 보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업종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퍼스널 컬러 교육을 하는 강사님이 있어서 키워드를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좀 봤어요. 퍼스널 컬러, 뭐 이미지 메이킹, 퍼스널 컬러 진단, 퍼스널 컬러 자격증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이게 이제 네이버 광고 사이트에 가면 이런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죠. 이 키워드에 월간 검색수가 이렇게 쫙 나오죠. PC 검색수, 모바일 검색수 이거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조회수 한 달간 얼마나 조회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퍼스널 컬러를 어제까지 한 달 동안 4,500회 조회를 했다.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18,000회 조회를 했다라는 실제 데이터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퍼스널 컬러는 지금 PC 조회수 기준 4,500회고 이미지 메이킹 자격증이라는 단어는 PC 월간 검색수가 80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단어가 있고 사람들이 적게 찾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글을 쓸 때 키워드 한 개를 골라서 넣으세요 하는데 여기서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를 고를까요?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를 고를까요? 높은 키워드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낮은 키워드를 골라야 되죠.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많이 검색하는 걸 써야지 나도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땐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라고 해요. 자, 이제 두 개 키워드를 비교해서 볼게요. 퍼스널 컬러, 이미지 메이킹 자격증. 네이버에서 퍼스널 컬러를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 영역에 보시면 블로그하고 옆에 숫자가 12만 382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에 현재 퍼스널 컬러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이 현재 12만 건이래요. 엄청 많아.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이미지 메이킹 자격증이라는 단어는 블로그 영역에 보면 몇 건이죠? 19,000건. 그쵸. 앞에 12만 건, 이건 대략 한 2만 건. 그러니까 글이 많고 적고의 차이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는 그 단어를 넣어서 글도 많이 쓴다. 적게 찾는 단어는 그 단어를 넣어서 글도 적게 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내가 넣어서 글을 쓰면 경쟁이 치열하죠. 이 단어를 넣어서 글을 쓰는 블로거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블로거들은 누가 나와요? 이미 잘하고 있는 블로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앞에 끼어들 수가 없어. 나 같은 왕초보는. 맞아. 그러니까 완전 왕초보 있죠. 막 처음 하시는 분들 블로그 하루 방문자 한 200~300명도 안 나온다 하시는 왕초보 블로그는 무조건 작은 키워드를 써라가 사실 저희 블로그 마케팅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게 작은 키워드도 내가 생각한 작은 키워드가 아니라 여기 네이버 광고 사이트에 와서 실제 조회수를 확인해서 얼마나 작은 키워드를 써야 되죠? 저는 100 이하. 맞아요. 가장 처음에는 10. 아니 10은 너무 작고 10부터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그 100 이하의 단어를 찾으시라고 그러니까 PC 조회수 기준 100 이하의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를 제목에 넣고 본문에 넣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맞아요. 근데 알려들어도 꼭
안 해요. 어차피 이렇게 높은 거 써봤자 10페이지에도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내가 퍼스널 컬러라는 단어를 넣어서 글을 썼어요. 그럼 내 글이 퍼스널 컬러 검색 결과에 딱 15페이지가 있어. 그걸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 자격증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물론 적게 찾긴 해요. 근데 이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1페이지에 나온다. 우린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 자격증이라는 키워드는 80회 줘야 하는데 못해도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1페이지 1번에서 나를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확률이 좋은 거다. 그리고 무조건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구매랑 연결이 또 바로 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 평소에 검색하는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검색을 뭘로 해요? 노트북. 그렇죠. 우리는 검색창에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다 보니까 삼성 노트북도 있고 LG 노트북도 있고 기가바이트, 제가 좋아하는 기가바이트도 있고 최근에 우리 봤던 뭐 아수스도 있고 맥북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구나. 보다 보니까 나는 LG가 마음에 든다? 그럼 그 다음에 뭘로 검색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LG 노트북. 그쵸. 구입하려고 하는 노트북 명으로 또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노트북, 그 다음에 뭐 LG 노트북. LG 노트북 중에서도 금액과 사양을 또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모델명까지 나와요. 그럼 모델명으로 또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검색하는 단어는 실제로 이렇게 조회수가 굉장히 낮은 단어를 검색하고 나서 구매랑 연결돼요. 그래서 구매랑 연결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은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 구매하시는 분들은 바로 대표 키워드 검색해서 구매하는 정보 수집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아주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편이라. 몇 층까지 들어가요? 지하 5층까지. 지하 5층까지. 네. 지하 5층. 우리의 전략은 이 작은 키워드, 100도 안 되는 작은 키워드, 200도 안 되는 작은 키워드를 써서 글을 쓰고 그거 검색했을 때 내 글 나오고 또 다음 날도 또 작은 키워드를 글 써서 내가 나오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10개, 20개의 글을 쓴다고 보면은 10개, 20개의 키워드 검색 결과에 내 글이 1페이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고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블로그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키워드, 낚시성 키워드, 요즘 핫한 키워드 굳이 안 써도 내 비즈니스 관련 키워드만 잘 사용하시면 고객이 온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키워드 조회수를 보고 잘 골라서 그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잘 넣으세요. 그 다음에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그 키워드를 본문에는 몇 번 넣어요? 맞아. 몇 번은 사실 키워드 조회수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조회수 100 이하다 한두 번만 넣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한 번 뭐 또는 두 번 또는 한 세 번 요렇게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검색해서 보시라 그래요. 맞아요. 남들은 어떻게 하나? 맞아요. 우리가 가장 예로 많이 보여주는 키워드 있죠. 강남역 맛집. 한번 검색해볼까요? 네. 강남역 맛집 검색하면 블로그 영역에 글이 몇 개나 있어요? 요거는 41만 건. 정말 많죠. 진짜 41만. 많네요. 강남역 맛집이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강남역 맛집 검색해서 1페이지에 나오면 사실 여긴 다 음식점 홍보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다 정말 홍보 효과 있어요. 그쵸? 우리는 여기를 많이 참고하죠. 맞아요. 요거 보시면 요즘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트렌드를 다 파악하실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는 뭔가요? 요즘에는 키워드를 앞에 잘 안 넣어요. 그쵸? 제목을 희한하게 뒤에다 넣더라고요. 설레는 강남역 맛집, 소문난 강남역 맛집, 웃음꽃이 피었던 강남역 맛집. 이런 식으로 또 한 가지 특징이 또 뭐죠? 상호명이 제목에 안 나와요. 맞아. 신기하죠? 그런 요즘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뭐 계속 바뀌는 거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또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끄집어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눌러서 들어가서 봐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기 사진 옆에 있는 이 숫자가 뭐죠? 이미지 개수예요. 이제 요것도 전체적으로 1페이지에 있는 글들이 이미지 개수를 다 비슷하게 맞춰 놓잖아요. 신기하게도 지금은요 보면은 27장에서 최대 33장? 네, 33장.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장. 내가 강남역 맛집 1페이지에 뛰어들고 싶다. 그럼 나는 적어도 30장의 이미지는 넣어야 된다.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걸 보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서 첫 번째 글 볼까요? 자, 1등의 글을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를 본문 안에 몇 번 썼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F. 컨트롤 F.
자, 현재 페이지에서 컨트롤 F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페이지에 그 단어 검색을 해주죠. 단어가 어디 있는지 몇 개 있는지. 강남역 맛집. 그쵸. 맛집까지 하면 여기 지금 총 12개 나오네요. 그쵸? 12개 있다고 나오고 이렇게 쭉 내려보면 중간중간 어디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오른쪽 스크롤바 있는데 위치 표시를 해주고 있죠. 스크롤바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다 보면 아, 이렇게 남들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글 안에다가 키워드를 넣어서 글을 쓰고 있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강남역 맛집처럼 한 번에 글 쓸 때 키워드를 10개씩 쓸 필요는 없고 왕초보들은 내 본문 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넣어주세요. 그다음 사진은 몇 장 정도 넣으면 좋은가요? 이것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강남역 맛집 큰 키워드 잡으실 때는 저렇게 평균을 맞춰서 많이 넣으셔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낮은 키워드 쓰시는 분들은 보통 한 5장, 8장 그 정도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글 쓸 때 적어도 5장, 보통 한 10장 정도는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10장을 맞추시는 게 그쵸? 좋아요. 저희는 그냥 한 10장 정도는 넣자.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쓰는 글이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되는 글을 쓰고 싶다 하시면 한 10장 정도 글 한 개 안에 10장의 사진을 넣는 거죠. 그 다음 글의 양은 얼마나 쓰나요? 글의 양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저는 A4지 한 장은 무조건 쓰시라 그래요. A4 용지 한 장? 네. 근데 처음에 진짜 키워드 낮다 하시면 A4지만 반장부터 연습 겸해서 시작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내가 목표하는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다 하시면 A4지 한 장, 한 장은 써주셔야지 못해도 1,500자 1,500자? 그 정도가 나와요. 근데 1,000자 써도 되지 않아? 좀 낮은 키워드 안 되나? 낮은 키워드는 1,000자 써도 되는데 그치? 이게 자꾸 적게 쓰다 맞아. 버릇하면 계속 적게 텍스트를 넣게 돼가지고 1,500자? 1,500자 그냥 맞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500자. 1,500자. 그 이제 워드 같은 데에서 보시면 단어 글자 수가 나오죠? 맞아요. 1,500자. 공백은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해. 공백 무조건 공백 제일 1,500으로 봐요. 공백 포함하면은 글자 수 몇 안 돼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원고 써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의뢰하는 기준 보면 1,000자, 1,500자, 2,000자 이렇게 끊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도 진행 한번 해볼 때 큰 키워드 노출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좀 욕심내서 2,000자 했더니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네이버가 텍스트 많은 블로그 글을 좋아하죠. 맞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글쓰기 힘든데 요즘 네이버가 텍스트 많은 블로그 글을 좋아해서 상위 노출 생각하시면 글을 좀 쓰셔야 된다. 그 다음 동영상은요? 동영상 예전에는 안 넣어도 노출 잘 됐었는데 요즘에는 넣으셔야지 이렇게 높은 키워드 노출도 무조건 잡으실 수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막 오픈한 블로그도 노출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 한 번에 하시려면 동영상을 넣어보셔야 돼요. 안 넣으면 웹사이트 영역으로 많이 분류가 되더라고요. 영상을 꼭 저도 넣으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려요. 요즘 네이버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어디예요? 유튜브. 요즘 너무 시대가 유튜브 시대로 많이 흘러가면서 영상에 대한 중요성을 또 늦게, 항상 네이버는 늦죠? 늦게 인식해서 요즘 들어서 검색어를 검색해보시면 좀 다른 점이 동영상 영역이 많이 위로 배치가 되고 있죠. 네.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영상 크리에이터들한테 네이버가 수익을 많이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거 보면 영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영상 찍어서 넣으시라고 해요. 그쵸? 없으면 만들어서 넣으시라고 하죠. 어떤 걸로 만들어요? 저는 윈도우 무비메이커 써요? 윈도우 무비메이커 근데 요즘에 없어요. 아 진짜? 네, 왜냐면 새로 나온 컴퓨터들은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안 깔려서 나와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이거 잘 안 쓰시긴 하는데 RC. 그냥 RC를 다운받으시면 그게 이미지 보는 거랑 이미지 만드는 거랑 그리고 거기에? 동영상 편집기까지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근데 동영상 편집기 프로그램이 엄청 쉬워요. 괜찮네. 영상 형태를 일단 넣어주시면 그쵸. 되는 거여서 사진을 영상 형태로 만드시던 또는 직접 찍은 걸 넣으시던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영상 찍어서 올리시라고 하죠. 맞아요. 10초든 20초든 그냥 무조건 가능하면 찍으세요. 이렇게 많이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면 댓글, 공감, 스크랩 이런 수치가 좀 올라가면 아무래도 내 블로그의 힘이 좀 더 커진다. 맞아요. 그쵸? 댓글, 공감, 스크랩 이런 게 늘어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앤테이크. 네. 댓글을 받고 싶으면 먼저 가서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영혼 없는 댓글 말고 진정성 있는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나도 댓글이 좀 늘어납니다. 영혼 없는 댓글이 어떤 거예요?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소통합니다. 네. 영혼 없는 댓글 말고 글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기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강남역 맛집 검색했던 거 중에서 좀 오래된 글 봤거든요. 1월 4일 것도 1페이지에 있길래 이런 글 보면은요 공감이랑 댓글 되게 많아요. 아직도 힘이 크네. 힘이 커요. 이거 분명히 스크랩 엄청 많이 됐을 거예요. 댓글 공감 스크랩 이렇게 많이 되면 실제로 상위 노출됐던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오래 꿰차고 있죠. 상위 노출 글쓰기에 대한 방법을 키워드를 제목에 넣으세요. 그리고 키워드를 뽑을 때는 조회수가 작은 키워드를 꼽으세요. 본문에 키워드를 몇 번 넣어요? 한 번에서 3번 정도. 한 번에서 3번 정도 네. 좀 적당히 넣어주세요. 네. 자, 글씨, 텍스트 양은 얼마나 써요? A4지 한 장 추천드립니다. A4 용지 한 장, 몇 자 정도 돼요? 글자 수로 1500자, 1500자. 적게는 1000자, 많게는 2000자. 2000자. 네. 그 다음에 사진은 몇 장 넣어요? 사진은 5장에서 10장. 8장. 그 다음에 영상을 꼭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상위 노출에 대한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위 노출 키워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